자, 오늘은 우리 4인 조기 가온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인사시 사인을 해버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인 포도밭에 왔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이 소비자들이 지금 4인이 맛이 없다, 예전과 같이 맛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 4인이 포도 잎에 비해서 포도 송이를 많이 달고 포도 알이 커서 당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특이한 기상은 9월 상순 중순경에 구름 끼는 날이 많아가지고 일조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도 자체가 맛이 없었고, 또 시중에서는 사인 면적이 많다 보니까 생산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사인이 맛이 없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사인이 맛이 있게 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같은 시간을 공유해 보려고 봅니다. 첫째, 사인을 저는 작물 재배 작형을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가온, 이 시설이 좋은 상태에서 부직포, 온풍기가 있어가지고 가온을 해서 휴가철에 나오는, 피서철에 나오는 작규와, 그 다음에 무가온 보온 재배, 순수한 비닐루만 씌워서 무가온 보온 재배, 그 다음에 그냥 비닐루 위에 비가림 상태만 해서 보온을 하지 않고 일반 재배, 이 3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제가 가온 재배하고 무가온 재배에 대해서 중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농가께서 우리 저 장인수 씨 농가가 오셨는데, 이 재배한 농가인데 지금 보온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자, 이 작형은 뭐냐면은 시설 재배, 시설에 의한 가온 재배인데, 보시다시피 보온 덮개, 부직포가 설치가 됐어요. 평덕식으로. 그 다음에 온풍 난방기가 돼 있고 닥터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눈 트임, 이 눈이 보통 7.2도씨에서 약 한 1200시간 정도가 경과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 휴면이 타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잠을 깬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지 연장선, 이런 주지 연장선은 눈을 잘 튀기 위해서 메리트청 이런 걸 발라서 눈을 골고루 튀어야만이 고품질 그 포도를 생산을 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가온을 들어갈 때 첫째, 충분한 물을 줘야 해요. 토양에. 그 원인은 뭐냐면은 첫째, 땅 지온을 올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물을 줌으로써 물이 들어가면서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깊은 땅에 뿌리가 있는 분포의 온도를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 뿌리 분포에 수분을 충분히 확보를 해요. 그러면 이 뿌리들이 이제 활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계속 주간에 해가 떠서 올라가고 야간에 온풍기가 어느 정도 온도를 잡아주고 온 상태에서 이 지온이 12도씩 올라갈 때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돼요, 온풍기를.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자, 지온이 12도 이상 안 올라가면은 인산질이라든가 가리, 각종 미량 요소가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바란스가 깨지는 거예요. 질소 흡수는 빨리 되는데 이런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온이 매우 중요하다, 가온 재배에서.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현재 전정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물이 충분히 준 상태에서 이제 보온이 들어가면서 지온을 지금 서서히 올리고 있습니다. 물을 땅속으로 줘서 지온이 12도씩 올라가면은 본격적으로 가온을 하게 되는데, 눈 트기 전, 요 눈이 트기 전에, 자, 눈이 골고루 트야 하잖아요. 그래서 메리트청이라는 이 약을 발라서, 자, 이 메리트청은 눈을 골고루 트기 위해서 촉진제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트청을 물 절반과 이 약 절반 1대1로 섞어 가지고 이 붓으로 충분히 이 눈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자, 이 눈에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발라줘요. 이 눈 위주로. 뭐 노동력이 많다 보면 이런 눈도 바를 수가 있죠. 이렇게 바르면, 자, 눈이 골고루 텄을 때, 자, 눈이 늦게 트고 빨리 트고 오면은 품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편차가. 그래서 눈을 골고루 틔워가지고 이 메리트청을 바른다. 자, 발라놓고, 자, 메리트청은 언제 바르느냐? 짝트기 정확히 말해서 14일 전이에요. 14일 전. 그러면 싹 트이는 것을 언제 틀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보통, 자, 물을 줘놓고 보온이 하고 해서 싹을 14일 전에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추상적인 것은 이 끝트리에서 물이 널쳤을 때 보통 이 메리트청을 바른다. 이때가 14일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충분히 이 메리트청을 발라놓고 7일, 한 5 내지 7일 후에는 이 표피에, 이 나무에 충분한 물을 줘야 돼요. 이걸 목면십이라고 합니다. 목면십이.
자, 이게 메리트청을 발라놓고 한 7일 정도, 5 내지 7일 경과 후에는 이 몸 전체에 이 쿨러를 이용해서 충분히 물을 주면 이 나무가 물을 흡수를 해요. 이것을 함으로써 포도 눈이 골고루 틉니다. 특히나 시설하우스에는 눈이 골고루 트야만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지를 끊는다든가 이 굵은 가지를 끊는다든가 했을 때는 이 톱신 페스트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과수 사과에서도 많이 쓰고 오는데 상처 부위가 크면은 물이 많이 늘져요. 그래서 전정을 해놓고 바로 이 톱신 페스트를 발라서 그 물이 좀 안 흐르도록 끝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제 뭐 곧 요것도 이제 메리트청을 발라야겠죠. 이런 주지 연장선, 특히 이 1년생 가지, 이렇게 가지가 굵고 눈이 작게 보이는 눈에는 이런 눈보다 굉장히 늦게 나와요. 그래서 메리트청을 발라서 골고루 트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지금 가온 재배를 빼놓고 보온 재배가 있어요. 보온 재배. 온풍기를 안 넣고 이 부직포도 안 돼 있는 시설. 이제 이건 일명 보온 재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보온 재배만큼은 이 보온 시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이 사인이라는 품종은 눈이 싹이 나올 때 좋은 피해를 캠벨보다 더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저는 캠벨 보온 시기보다 약 7일에서 10일 후에 보온 시기를 늦춰야 된다. 무가온 보온 재배 작행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은 3월달, 4월달 기상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온 재배는 신경을 유의해서 타임을 늦춰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이제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다 본 게 지금 작년에는 그런 대로 좀 가격이 괜찮았잖아요. 예. 가온을 한 목적은 뭐예요? 가온 시기. 아시다시피 이제 전국적으로 사인 그 품종을 많이 실제 면적이 높고 또 나오는 시기가 같아지니까 남들보다 좀 먼저 조기 출하를 하면은 좀 저로 있어도 분산도 되고 가격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먼저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잘한 거예요. 지금 요런 작형으로 지금 회장님께서 하는 작형을 보면은 1월 달에 이제 보온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7월 달 피서철이 나오는 작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다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에는 지금 난방비가 굉장히 등유가 가격이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보온덮개 이런 시설이 돼 있는 농가는 난방비가 좀 적게 소요되는데 이 보온덮개가 없는 농가는 굉장한 그 난방비 때문에 가온 재배가 좀 경영상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9월 말경에 홍수 출하가 된기 때문에 피서철에 좀 어느 정도 사인이 고급 품질의 사인이 나와야 돼요. 우리 농가가 지금 소득 향상이 되는데 아무쪼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예. 또 뭐 혹시 우리 사인에 대해서 뭐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조기 출하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소득을 적은 양으로 해서 소득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송이 수나 송이 크기를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매우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무가 그 캠벨을 봐도 매년 조기 출하를 하기 위해서 가온이 들어가 버리면 나무가 시달림을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일찍 들어가고 2, 3년은 좀 늦게 정상적으로 작형을 시기를 늦추고. 즉 말해서 하우스가 매년 비닐을 가는 것이 아니고 3, 4년 주기로 해서 비닐을 교체를 합니다. 새 걸로. 그래서 새 것으로 돼 있을 때 들어간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 해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보온성이라든가 햇볕 투과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떨어지니까 그때는 정상적으로 가온을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도 아주 좋으신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사인을 우리가 고품질 사인을 생산하려고 보면은 통상적으로 여러 문헌을 보더라도 300평에서 3,000송이를 생산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3,000송이면은 700g은 2.1톤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사인의 그 특성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300평에 1,800kg, 1.8톤 이것이 생산돼야만이 맛있는 사인이 됩니다. 자, 엽수 확보 우리가 통상적으로 캠벨보다는 엽수 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엽수 확보라든가 이 식재거리 이런
그걸 봤을 때는 300평에 약 한 1.8톤, 1,800kg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700g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고품질로 보고 있는데 포도 알도 지금 현재 뭐 영양제 지금 저 처리를 해가지고 알을 너무 키워요. 알이 크다 보면 당도는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장 조절제도 선별을 해가지고 맛있는 조절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참고적으로 금년에 이제 저희 그 포도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하가 됐습니다. 당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도 저희 것이 최고가로 나왔습니다. 물론 포도가 홍수 출하가 돼버리면 맛이 있는 것도 가격이 다운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홍수 출하가 되기 전에 나왔어도 출하된 사람들 물건보다는 당도가 높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건데 저는 항상 캠벨이나 이 사인도 마찬가지로 입수를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입수를. 그러면 입수를 확보하게 되면은 사람이 넘어가고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 시기에 따기 한 하루 이틀 전에 줄기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보다는 알 굵기나 당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한 소득을 높였다고 자부합니다. 작년에 그러면 출하를 몇 월에 시작하셨어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끝났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훨씬 일찍 나왔죠. 다른 데들은 보통 그러면 9월 말쯤부터 나오죠. 9월 중하순에 많이 나오죠. 아실량가 몰라도 이 포도는 정상적으로 당이 올라와 있을 때는 포도 알맹이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약간 은행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색깔이 나왔어도 당이 없어요.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그 색깔 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쉬워요. 봉지를 벗겨버리면 나옵니다. 봉지를 벗겨버리면.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봉지채 같이 따가지고 이제 다시 또 선별해서 이렇게 이제 냈는데 지금 농사 짓는 그래도 지금 작년에 물론 21년도는 수확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은 별로 안 올랐지만 22년도에는 가격이 떨어졌지만은 고소득을 올렸다고 봐야죠. 우리 장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가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기를 앞당겨서 쉽게 말해서 입수 확보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당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시중 상인들이 거의 다 서로 가져가려고 올 정도로 됐는데 쉽게 말해서 주 출하기 때보다 앞당겨졌고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소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주당 몇 송이를 다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 수세나 이걸 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한 주당 몇 개를 달았다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우리 호남 지역 또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비는 안 왔어도 구름이 끼는 시기가 많아서 광합성을 장행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가 전국적으로 맛이 없었습니다. 요것은 있었어요. 또 이제 작년에 명절이 추석이 9월 10일이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추석 명절 상품으로 조기 출하를 해버렸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18브룩스가 된 그 포도를 내야 되는데 명절에 출하은이라고 미숫가, 즉 미숫가를 시장에 내놓으니까 소비자들이 사인에 대한 부정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뭐 9월 말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그 환경은 안 이루어지고 좋은 요건이 되는데 금년에는 아무쪼록 사인에 대한 특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재배를 하게 되면은 전년도보다는 품질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는 추석이 앞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일단 재배 면적도 엄청 많아졌고 그렇죠. 작년처럼 빨리 조기 출하 미숫가 문제로 해서 뭐 대량 네. 나오니까 가격도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차익이 전체적으로 성과가 떨어졌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지가. 지금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 추락을 했죠. 지금 맛없는 도매 시장에 나오는 게 지금 오늘 거 보니까 4,000원 2kg에 4,000원 5,000원. 그 다음에 2kg짜리가 10,000원 선입니다. 10,000원. 지금 사이는 3kg가 아니고 2kg입니다. 그러면 이제 4kg 가격이 싸다 보니까 4kg로 나와요. 4kg는 2만 원대가 넘은 거 19,000원짜리 또 2만 원 한 2만 몇천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세가 그래. 전국적으로 시세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내가 받았던 걸 지금까지 저장을 해갖고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기 출하해서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첫째 당이 없다는 얘기야. 사인 지금 나온 것들이 제가 지금
요게 출하가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에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22년도에 얼마가 나왔냐면 2kg에 10만 원에서 9만 원 나왔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나오면 10만 원씩 나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 5만 원을 잡거든, 2kg 기준에서. 그러니까 5만 원대 잡으면은 3,000박스, 12,000개 정도 봉지를 씌우면은 송이 수를 좀 줄이고, 또 송이 이제 그 한 송이의 g수를 약 700g 이상에서 한 3,000박스 정도 얘기하면 한 1억 5천 정도는 수익을 올리지 않느냐. 여기 지금 몇 평이에요? 이게 지금 900평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나오면은 더 좋고요, 가격이. 근데 저는 이제 절반 가격으로. 이제 올해 2023년도에 네. 샤인머스켓을 품질 좋고 당도 높게 네. 해서 출하를 잘해가지고 가격도 잘 받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저희가 이게 지금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일본서도 그러지만은 500g 대회, 자, 송이수를 작게 하고 알을 적게 해야 하고 입수를 확보해야 된다. 이제 모든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사인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먹지 않는다. 그것을 머리에 두어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포도라는 것은 입수를 충분히 아주 좋은 입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송이를 적정한 사이즈에 두고 적정한 수량을 달아서 포도알을 너무 크게 키우면 안 된다. 포도알이 지금 그 뭐 조절제 그것을 심지를 하게 되면 알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은 포도알이 크다 보면은 공극이 크기 때문에 당을 많이 축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버리고 기본으로 가서 하면은 이 사인이 소비자한테 그렇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사인 포도 가온 조기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올해는 필히 사인 근본을 지키셔가지고 고품질의 사인을 포도를 생산하는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